3, 2, 1. 아쿠아리움 수조가 쾅 하고 터져 사진을 찍고 있던 사람을 순식간에 상어가 가득 찬 수조가 덮치고 말아. 실제로 중국 상하이에서 발생한 수조권 폭발 사고야. 그런데 만약 그 안에 이런 상어가 들어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야, 근데 구독 누르지 말랬는데 누가 자꾸 구독 누르는 거냐? 그러게, 우리가 돈가스 된다는 게 그렇게 기쁜 일인가? 야, 큰일 났어. 동심파괴님 유튜브에도 올라왔어. 아, 내용은 다르니까 이해해줘. 그리고 롤모델 동심파괴님 존경합니다. 세상엔 아직도 살아있다고 믿을 수 없는 고대 생물들이 많아. 이 영상 한번 봐봐. 심해를 탐험하는 잠수함 내부에서 촬영된 영상이야. 엄청난 크기의 상어가 바로 몇 미터 앞에 있어. 먹이를 사냥해서 먹어. 정말 미친 크기야. 최대 6m까지 크거든? 실제로 깊은 바닷속에는 아직도 저런 거대한 상어들이 살고 있어. 영상 속 심해 상어는 6줄 아가미 상어야. 원시적인 상어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얘네들은 쥐라기 때부터 이 모습이었어. 공룡들과 함께 살던 상어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거야. 상어가 잠수함을 쳐다보며 몸을 비비기 시작해. 심해에 살면서 이런 강력한 빛은 아마 처음 봤을 거야. 그리고 상어가 눈을 떠. 와, 저게 상어 눈이라고? 사람 눈 아냐? 나보다 큰데? 6줄 아가미 상어의 눈은 유달리 커. 이름처럼 아가미도 6쌍을 가지고 있어. 깊게는 2000m에 달하는 심해에 서식해. 우리 같은 사람, 아니 돼지들은 평소에 마주치기 어려운 상어야. 저렇게 잠수함을 타야만 볼 수 있어. 미지의 상어라고도 불려. 이 상어의 친척이 바로 이 주름상어야. 주름상어는 원시적인 상어의 모습을 하고 있어. 살아있는 화석이라고도 불리거든. 가장 오래된 종은 중생대 백악기 후기, 그러니까 약 8400만 년 전에도 존재했어.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친구들이야. 수심 최대 500m 정도에 서식해. 굉장히 보기 어려운 상어야. 이 주름상어는 독특한 게 먹이를 먹는 방법이 마치 뱀 같아. 다른 상어들은 마구 물어뜯고 씹어먹잖아. 이 주름상어는 통째로 삼켜버려. 그래서 이 이빨이 특이한 모양으로 되어 있어. 먹이를 붙잡는 구조로 이빨 안쪽에 홈이 파여 있거든. 얇고 날카로운 이빨이 300개나 들어있어. 여기에 한번 잡히면 먹이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어. 더 놀라운 건 이 주름상어는 새끼가 자랄 때까지 몸속에서 키우거든. 임신 기간이 무려 3년 6개월이야. 척추동물 중 가장 기간이 길어. 일본에서도 종종 이 주름상어가 잡히거든. 그럼 이렇게 뉴스에도 나와. 지금 보고 있는 모습들이 8천만 년 전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야. 아니, 이런 복학생, 아니 화석 같은 생명체들이 아직도 있다고? 지금도 자연 어딘가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어. 이것 좀 봐봐. 한 남성이 자신의 논에서 이상한 생물을 발견했다고 영상을 올려. 약간 새우 같기도 하고 곤충 같기도 해. 남자는 저 생물을 논으로 돌려보내. 빠른 다리들을 이용해 물속으로 유유히 사라져. 아니, 저게 뭐야? 수백만 년 전에 태어난 동물 같은데 저게 살아있어?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는 트리옵스야. 투구를 쓰고 있어서 투구새우라고도 불려. 놀랍게도 2억 년 이상 전에 태어났어. 지금까지도 외형이 그대로야. 그런데 이 생명체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존재해. 이 사람은 자신의 논에 올챙이가 있어서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었어. 그때 생명체가 움직이기 시작해. 어딘가 움직임이 좀 이상해. 올챙이는 분명 빠르고 수영도 잘하잖아. 이 사람은 그 생명체를 직접 손으로 잡아. 그리곤 이게 올챙이가 아니란 걸 깨달아. 다리가 수없이 많이 달린 트리옵스였어. 트리옵스가 논에서도 살아? 실제로 저 트리옵스들은 저런 논에서도 살아가.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살아가는 종이 있어. 1995년부터 환경부는 이 트리옵스를 멸종위기 2급으로 결정했거든.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2012년에 다시 멸종위기종에서 제외돼. 이 영상 보면 70만 생물 유튜버 TV생물도감님도 우리나라 논에서 고대 생물을 발견했다며 이 트리옵스를 잔뜩 잡았어. 생김새가 은근 귀여워. 집에서 저렇게 어항에다 두고 키우는 사람들도 있어. 이제 막 태어난 트리옵스들이야. 먹이를 주면 잘 받아 먹어. 조금 큰 애들은 서로 수영하면서 잘 놀아. 와,
쟤네가 저렇게까지 커질 수 있는 거야? 몸 길이는 최대 6cm까지도 자라. 그런데 정말 아쉬운 건 이 트리옵스의 수명이 정말 짧아. 길어야 30일이야. 집에서 잘 키워도 60일까지밖에 살지 못해. 고대 생물이라면서 그 정도밖에 못 살아? 그럼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야? 수명이 짧은 대신 강력한 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트리옵스들의 알은 몇 년을 방치해도 그대로 버텨내. 여기에 물만 뿌리면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해. 이런 방식으로 2억 년이라는 시간 동안 변함없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지. 실제로 이 알은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 약 70년까지도 버텨내. 그래서 문구점이나 해양박물관 가면 이런 식으로 트리옵스 알을 팔기도 해. 집에 가서 물 넣고 키우면 되거든. 우리나라 봄, 여름에 논이나 물 웅덩이에도 자주 보여. 나중에 우리 같이 트리옵스 찾으러 가보자. 근데 트리옵스가 투구새우잖아. 얘도 맛있을까? 아무리 맛있어도 너를 튀겨 먹는 것보다 맛있을까? 유튜브에 놀라운 영상이 하나 올라와. 자신의 앞마당에 이상한 생명체가 나타났대. 주둥이가 기다란 고슴도치 같은 녀석이 슬금슬금 기어와. 굉장히 느릿느릿해. 너무 높아서 옆으로 살짝 들어와. 그리곤 물에 담겨있는 물통에 들어가. 갑자기 목욕을 해. 뭐야? 너무 귀여운데? 저런 동물이 아직까지도 살아있어? 가시두더지라는 생물이야. 이 가시두더지는 알을 낳는 단공류야. 단공류는 포유류 중 가장 원시적인 종으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려. 현재 지구에 오리너구리, 가시두더지 두 종류밖에 남아있지 않아. 거기다 워낙 잘 알려지지 않은 종이라 사람들이 잘 몰라. 언뜻 보면 고슴도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등에 가시가 저렇게 박혀있거든. 정말 놀라운 게 천적을 만나거나 위험에 처하면 저렇게 땅으로 주둥이를 쳐박아. 그럼 땅 위에 가시만 내밀게 돼. 저런 식으로 방어하면서 살아가. 꼭 신비한 동물 사전에 나올 것 같지 않아? 실제로 이 동물은 야행성의 몸집도 작아. 짝짓기를 하러 1년에 한 번 정도 밖으로 나오거든. 굉장히 보기 어려운 동물이야. 특히 데이빗경 긴코 가시두더지는 1961년 인도네시아 사이클롭스 열매 우림에서 발견된 이후 단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어. 그럼 결국 저 가시두더지는 멸종된 거야? 그렇게 이 동물은 멸종됐다고 판단하기 직전이었어. 그런데 놀랍게도 올해 11월 옥스퍼드 대학의 제임스 캠프와 그의 연구팀이 60년 만에 살아있는 데이빗경 긴코 가시두더지를 발견해내. 인도네시아 사이클롭스 산 주변에 80대의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해. 타롱가 동물원에서는 사육사들이 바늘두더지의 번식을 성공했어. 뒤뚱뒤뚱 걷는 게 너무 귀여워. 이 남성은 숲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우연히 이 동물을 만나. 처음 보는 동물에 일단 카메라부터 켰어. 고슴도치 같은데 입은 길고 약간 곰같이 생기기도 했어. 원래 사람을 보면 바로 도망가거든? 그런데 이 녀석은 점점 다가와. 가시두더지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는 건 살면서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거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자 고개를 쳐박고 방어 모드로 돌입해. 쟤 게임에서 본 거 같은데 소닉 아니야? 너 암모나이트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 알아? 에이? 암모나이트? 그거 화석 아니야? 맞아. 이 영상 봐봐. 여러 촉수들과 커다란 껍질로 둘러싸여 있는 생김새. 깊은 바다를 저렇게 헤엄치고 있어. 무늬도 정말 특이해. 마치 화석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 와, 아직도 저런 생물이 있다고? 책에서 본 거 같은데 정말 암모나이트 맞아? 암모나이트와 정말 닮은 이 생명체는 바로 앵무조개야. 영어 이름은 노틸러스. 미국의 유명한 잠수함 이름의 실제 모티브이기도 해. 노틸러스면 최고의 서폿 아냐? 뭐라는 거야? 게임 얘기하지 마. 너 엄마가 게임 좀 그만하라더라. 앵무조개와 닮은 암모나이트는 이미 오래전 백악기 말에 멸종했어. 이 앵무조개도 사실 해수면 근처에 살아가는 종들은 전부 멸종했어. 그런데 놀랍게도 저 깊은 심해에 살던 앵무조개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야. 고생대 캄브리아기 전기시대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화석 중 하나야. 5억 년이란 시간 동안 저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아? 이렇게 심해 깊숙이 내려가 저 앵무조개들을 직접 채집하기도 해. 물론 연구 목적으로 잡은 뒤 해를 끼치지 않고 다시 돌려보내.
정말 놀라운 점은 이 앵무조개가 오징어, 문어와 같은 연체동물이라는 거야. 자, 이 영상 한번 봐봐. 저렇게 입 주위에 수십 개의 촉수를 가지고 있어. 저 촉수로 새우나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어. 인도양, 태평양 열대 해역에서 최대 720m 심해에서 발견되거든. 눈이 저렇게 바늘구멍처럼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외형을 볼 수 없어. 그러나 저 촉수들만 있으면 전혀 문제 없어. 암모나이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멸종됐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도 깊고 어두운 바닷속에서 헤엄치며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저 앵무조개는 맛있을까? 라면에 넣어 먹으면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야, 먹는 얘기 좀 그만해. 그리고 너 바보야? 앵무조개가 5억 년 동안 저 모습으로 살아남았잖아. 살아남았다는 건 맛이 없다는 거야. 이 영상 한번 봐봐. 자신들의 동물원에 저 동물이 있다며 소개하고 있어. 손에 올라가는 크기의 동물이야. 자신이 저 동물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행운이라고 해. 나 이거 알아. 이구아나 이런 애들이잖아. 정부르님 채널에서 많이 봤어. 도마뱀 아니야? 아니야. 도마뱀처럼 생겼는데 종이 달라. 이 생명체의 이름은 투아타라야. 우리나라 말로 옛도마뱀이라고 불러.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름만 옛도마뱀이야. 분류학상으로는 도마뱀과 전혀 다른 종이야. 투아타라는 뉴질랜드에 서식하는 회두목 파충류야. 이 회두목이라는 종이 정말 오래전에 분화된 그룹이거든. 뱀과 도마뱀과는 다른 종이야. 이 투아타라가 속한 회두목은 약 2억 5천만 년 전에 처음 화석 기록이 발견됐어. 그 이후 중생대 동안 번성했지만 오늘날에는 이 투아타라 단 한 종만 살아남았어. 형태학적으로 살아있는 화석 그 자체야. 모습도 원시적인 옛 모습 그대로야. 몸 길이는 최대 80cm에 등뼈이 저렇게 뾰족뾰족하게 나 있어. 꼭 무슨 공룡 줄여놓은 것 같아. 정말 신기한 게 거북, 악어, 조류를 비롯해 공룡과 비슷한 해부학적 특징도 많아. 거기다 파충류처럼 제3의 눈도 가지고 있어. 밝고 어두움을 파악하는 용도라고 하는데 아직도 정확한 용도를 파악하진 못했어. 안타깝게도 날이 갈수록 투아타라의 개체수가 줄고 있어. 현지에서는 투아타라를 보호 중이야. 동물원에서 인위적으로 사육하기도 해. 심지어 뉴질랜드 정부는 다른 동물들을 투아타라 서식지에 출입을 금지시킨다고 해. 이 영상 한번 봐봐. 야생에서 멧돼지같이 생긴 동물과 마주쳐. 남자들은 긴장해. 난생 처음 보는 동물이었거든. 코뿔소의 체형에 코끼리 같은 얼굴. 모든 짐승을 합쳐놓은 것 같은 비주얼이야. 이 동물의 이름은 테이퍼야. 맥이라고도 불려. 와, 동물 좋아해서 웬만한 동물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저런 동물도 있다고? 실제로 외국 동물원 가면 이 동물을 볼 수 있어. 영국 린턴 케임브리지 동물원에 살고 있는 테이퍼 한 쌍이야. 돼지 같기도 하고 코끼리 같기도 하고 키는 최대 120cm에 몸 길이는 250cm까지 자라. 생긴 것처럼 온순한 초식 동물이야. 다만 화가 나면 꽤 위험한 맹수가 되기도 해. 코끼리, 코뿔소, 하마도 초식동물이지만 무섭잖아. 실제로 테이퍼에게 물려 팔이 절단되는 사건도 있었어. 제규어, 퓨마, 호랑이 등 육식동물들도 테이퍼한테 오히려 당하는 경우도 많아. 외형처럼 울음소리도 굉장히 특이해. 한번 들어봐. 새끼일 때는 저렇게 얼룩무늬가 뚜렷하게 있어. 꼭 멧돼지 같지 않아? 물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해. 저렇게 수영도 엄청 잘하거든. 몇 분 동안 물속에서 잠수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 동물 영화 아이스에이지에 나올 것 같은데 그럼 테이퍼도 고대 생물이야? 특이하게 생겼지만 고대 생물은 아니야. 말과 코뿔소 등과 유사한 기재류 종이야. 발굽이 홀수인 동물이 이 기재류거든. 그런데 이 테이퍼의 독특한 점은 앞발가락이 4개야. 신생대 원시 기제목 중에 앞발가락이 짝수인 경우가 있거든. 이 테이퍼가 고대의 특징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실제로 세계에서 현존하는 대형 동물 중 가장 원시적인 동물 중 하나야. 2000만 년 전의 모습과 거의 동일하거든. 그래서 보고 있으면 고대 생물 같은 느낌이 저절로 들어. 근데 저 동물 뭔가 큰 특징은 없는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점 없어? 한 가지 있긴 해. 이 동물은 정말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동심 파괴가 될 것 같아서 영상은 가져오지 않았어. 잘 아시는 분들이 분명 댓글로 남겨줄 거야. 뭔데? 알려주고 넘어가. 이 영상은 멸종한 줄 알았던 동물을 다시 발견하는 영상이야. 두꺼운
두꺼운 장갑을 끼고 이 생명체를 잡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 이 동물은 지난 6천만 년 동안 거의 변화 없이 살아남은 솔레노돈이야. 한국어로는 대롱리쥐, 뾰족돼지 두더지같이 생겼는데 훨씬 더 커. 아메리카 대륙에 서식하는데 굉장히 찾기 어려운 동물이야. 몸 길이는 최대 35cm에 저렇게 기다란 주둥이를 가지고 있어. 시력이 거의 안 보이는데 대신 뛰어난 청각과 후각만으로 곤충을 사냥해 잡아먹어. 놀라운 게 대롱리쥐는 새끼에게 젖을 먹이거든? 그런데 그 위치가 배나 가슴이 아니라 엉덩이 쪽에 젖이 있어. 그럼 새끼가 어미를 뒤따라가면서 젖을 먹어. 이거 보면 애니메이션에 나올 것처럼 되게 귀엽게 생겼잖아. 그런데 절대로 이 동물을 만져선 안 돼. 정말 특이하게 포유류인데 독을 가지고 있어. 솔레노돈의 앞니에서 독을 주입하거든. 물리면 온몸이 마비가 돼. 그런데 지금은 심각한 멸종 위기종이야. 아마 너가 만날 일은 없을 거야. 아니 근데 공룡 시대부터 살아남은 저 쥐가 멸종위기종이라고? 맞아. 소행성 충돌에서도 살아남은 저 솔레노돈이 이제 와서 멸종위기에 처했어. 서식지가 파괴되고 번식률이 낮기 때문이야. 아무리 강력한 독이빨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에 의해 서식지가 사라지면 멸종하고 말아. 멸종위기종이 된 이후 현지에서는 솔레노돈을 보호하고 있어. 저 작은 애들이 꼭 살아남길 바래. 이 사진 좀 봐봐. 카메라에 실제로 촬영된 트리케라톱스야. 트리케라톱스는 실제로 중생대 백악기. 야, 공룡이 멸종한 지가 언젠데 카메라에 찍혔다는 게 말이 돼? 어그로 끌지 마. 맞아. 공룡은 지금으로부터 약 6,500만 년 전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넘어갈 때 멸종했어. 당시에 지구상에 많은 생명체들이 사라졌어. 어떤 지구의 혼란이 공룡을 멸종시켰는데 그 이유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어. 사람들은 소행성 충돌일 확률이 높다고 해. 이미 멸종해버린 공룡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영화 쥬라기 공원, 쥬라기 월드 보면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잖아. 그런 이유 때문인지 멸종한 공룡을 촬영했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 물론 98% 합성이거나 잘못 촬영한 거겠지만 실제로 보니까 신기하더라고. 재미로라도 한번 봐봐. 이 이야기가 100만 조회수 갈지도 모르잖아. 100만 조회수? 그럼 지금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승자네. 너 가장 좋아하는 공룡 있어? 나는 역시 티라노사우루스나 랩터 같은 육식 공룡이 좋더라. 멋있게 생겼잖아. 완전 잼민이 취향이네 이거. 뭐 근데 나도 육식 공룡을 좋아하긴 해.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건 바로 이 랩터야. 영화 쥬라기 공원에서 주인공을 잘 따르는 공룡이잖아. 생각보다 작고 귀여워. 그런데 이 랩터를 실제로 촬영했다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깊은 산 속에 들어와 나무를 찍고 있었어. 그때 저 멀리서 괴상한 소리가 들려.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동물의 소리였어. 그래서 곧바로 카메라를 그쪽 방향으로 향했어. 그리고 웬 동물 한 마리가 지나가. 너무 멀어서 화질이 좋지 않아. 확실히 보이는 건 두 발로 걷고 긴 꼬리를 가졌다는 거야. 영상을 확대해서 보면 와, 진짜 이거 이 랩터 아니야? 속도도 엄청 빨라. 저건 정말 랩터가 맞는 걸까? 랩터는 맹금류를 뜻하는 영어야. 사람들은 쥬라기 공원 영화 이후 벨로시랩터라고도 많이 불러. 이 랩터들은 공룡치곤 작아. 성인 남성만한 크기야. 또 뒷발에 큰 갈고리 모양 발톱을 가지고 있어. 이 발톱으로 먹잇감을 빠르게 낚아채버려. 거기에 무리 생활을 선호해. 미디어에서 랩터가 나오는 장면을 보면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사냥하거든. 크기가 작아서 그런지 몰려다녀. 또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교활하고 잔인하대. 사냥을 굉장히 잘해. 크기가 작은 만큼 속도도 엄청 빨라.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건 이 랩터가 포함된 드로마이오사우루스과의 공룡들은 오늘날 새와 가장 밀접한 생물 중 하나야. 데이노니쿠스나 미크로랍트로만 봐도 뭔가 새랑 공룡이 섞인 것처럼 생겼어. 실제로 우리가 자주 먹는 치킨도 한때는 공룡이었을지도 몰라. 그러고 보니 둘이 발을 비교해보니까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저것도 조류 중 하나 아니었을까? 맞아. 대부분 본 전문가들은 조류가 잘못 찍힌 거라고 말했어. 저렇게 뛰어갈 수 있는 건 새들 뿐이거든. 그러나 영상을 자세히 보면 달려가는 생물 뒤에 꼬리가 길게 뻗어 있어. 1969년 데이노니쿠스를 소개하는 책사에 삽입된 그림이야. 몸과 꼬리를 바짝 세우고 달리는 모습이 영상에 나오는 모습과 굉장히 유사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랩터라고 생각하는 거야. 물론 합성이라는 말도 많지만 공룡의 후에 슈빌이다, 꼬리가 긴 천인조다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 넌 어떻게 생각해? 저게 진짜 랩터잖아? 바로 카메라 들고 가서 유튜브 올려야지. 야, 진짜 랩터면 넌 눈 마주치자마자 그냥 끝났어 꼴.
이 사진 좀 봐봐. 티라노사우루스가 실제로 선명하게 촬영된 사진이야. 아니 이게 뭐야? 이거 그냥 티라노 옷이잖아. 장난해? 장난이야.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가장 좋아하는 공룡을 물어보면 대부분 티라노사우루스라고 해. 영화에서도 굉장히 멋지게 나오잖아. 울음소리도 완전 우렁차. 그만큼 티라노는 공룡들 중 슈퍼스타야.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에 비해 실제로 봤다는 사람이 없어. 게다가 카메라에 찍힌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도 없어. 방금 본 랩터처럼 화질이 안 좋은 영상이라도 있을 법하잖아. 아니 하다못해 합성한 영상도 없어. 티라노 크기가 커서 합성하기도 어려운 거 아니야? 맞아. 티라노사우루스는 굉장히 큰 육식동물이야. 공룡들이 멸종하기 전에 육식공룡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등장한 종이야. 그래서 화석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어. 우리가 티라노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야. 우리나라에선 티라노나 티렉스라고도 부르잖아. 이 티라노사우루스과는 고전 그리스어로 폭군 도마뱀이라는 뜻이야. 말 그대로 다른 공룡들을 다 씹어먹고 다닌 공룡이야. 긴 꼬리와 엄청나게 두꺼운 두 다리를 가졌어.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바로 이빨과 턱이야. 다른 공룡들을 씹어먹었을 텐데 얼마나 셌겠어. 그에 비해 앞발은 짧은 게 특징이야. 좀 앙증맞은 앞발을 가지고 있어. 사실 저 앞발은 뭔가 큰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 이 정도의 크기를 가진 공룡이 지금 세상에도 존재한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진작 알았을 거야. 심지어 크기도 너무 커서 합성조차 어려운 거지. 그런데 SNS에 정말 충격적인 글이 하나 올라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앞에 트럭이 티라노 시체를 운반하고 있다라는 글이 올라왔어. 아니 말이 안 되잖아. 티라노 시체를 운반한다는 게, 그리고 이게 바로 첨부된 사진이야. 트럭만한 크기의 날카로운 이빨까지 진짜 티라노 같아. 당장이라도 줄을 끊고 도망갈 것 같아. 와, 저 포스 좀 봐. 내 앞에 티라노가 저렇게 있으면 일단 무조건 브레이크부터 밟을 것 같아. 티라노사우루스는 무는 힘이 엄청나서 내 차도 과자처럼 와그작와그작 씹어먹을 게 뻔하거든. 역사상 존재했던 육상 포식자들 중 가장 턱힘이 세다는 말도 있어. 심지어 입안의 용량도 굉장히 크거든. 시베리아 호랑이를 한 입에 삼킬 정도래. 포식자들 중에 가장 무서운 생명체라고 할 수 있어. 트리케라톱스 뿔까지 뜯어먹었다고 하잖아. 실제로 살아있었으면 진짜 끔찍하다. 뭐야? 저거 실제 티라노사우루스 아니었어? 야, 너 바보인 거야? 순수한 거야? 공룡이 아직까지 어떻게 살아있어? 아니 요즘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영화처럼 다시 복원시킨 줄 알았지. 조만간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아직은 멀은 것 같아. 저건 다행히 실제 티라노사우루스가 아니라 모형이야. 워낙 퀄리티를 좋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어. 심지어 그냥 머리를 묶어둔 것뿐인데 마치 입을 못 벌리게 묶은 것처럼 보여. 실제로 저렇게 티라노사우루스 모형을 운반하면 운전하는 사람들이 종종 놀라곤 한대. 나였어도 갑자기 공룡이 도로에 나타나면 잠이 확 깨긴 하겠다. 야, 내가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줄까? 우리가 흔히 보던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사실은 깃털이 있을 수도 있대. 티라노사우루스과에 속하는 코일로로사우리아가 새와 가까운 관계라서 그런 추측이 나왔어. 또 2012년에 발견된 9m급 유티란누스도 새 같은 깃털의 흔적이 발견됐어. 티라노사우루스도 깃털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최근에 나오게 된 거야. 하지만 하나의 의견일 뿐이야. 티라노사우루스의 정확한 사진도 없잖아. 화석 하나만으로 겉모습을 파악하는 건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미지도 나오는 거야. 정확한 모습은 그때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 심지어 무슨 색이었는지조차 모르는 거야.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들이 상상하는 공룡의 상상도도 함께 변화할 거야. 지금도 계속 변화하고 있고. 오, 그럼 무지개색 티라노사우루스가 있을 수도 있겠네. 아니라고 못하겠지만 굳이 티라노가 왜 무지개색이야? 넌 상상력도 참 풍부하다. 야, 아니 이미지는 또 왜 있는 건데? 근데 티라노사우루스도 촬영된 게 없으면 브라키오사우루스 같은 큰 공룡들은 더욱 없겠다. 맞아. 이상하게 랩터같이 작은 애들만 촬영본이 많아. 합성하기 좋아서 그런가? 티라노사우루스같이 큰 공룡들은 실제로 촬영된 게 없어. 요즘엔 또 스마트폰 카메라가 워낙 잘 나오잖아? 실제로 공룡이 있으면 화질도 엄청 좋게 찍혀야 돼. 그러나 티라노를 제대로 찍은 사람은 없었어. 그런데 최근 외국에서 엄청난 영상 하나가 공개돼. 외국에서 새끼 브라키오사우루스를 키우고 있다는 거야. 심지어 이번엔 영상도 선명해. 새끼 브라키오사우루스들이 막 뛰어다니고 있어. 심지어 도로 위에서도 뛰어다녀. 여러 마리가 있어서 절대 합성은 아닌 것 같아. 너무 신기하지 않아? 기다란 게 정말 브라키오사우루스 같아. 합성이 아닌 것 같긴 한데 너무 작지 않아?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엄청 커야 되잖아. 맞아. 영상 속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사람보다도 작아. 실제로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쥐라기 시대 거의 최대급의 덩치를 가지고 있었어. 몸 길이는 25m 정도야. 몸무게는 최대 47톤까지 나갔다고 해. 특히 목이 엄청 길잖아. 머리 높이가 최대 13m까지 길었대. 특징만 보면 지금도 살고 있는 기린과 닮았어. 그런데
그 크기가 차원이 달라. 너무 커서 육식공룡들도 쉽게 덤비지 못했어. 그 거대했던 크기는 브라키오사우루스 표본을 보면 확실히 느낄 수 있어. 말도 안 되게 커. 이게 지구에 살았었다고? 이런 생각까지 들어. 완전한 전신 골격으로 전시되어 있는 표본은 전 세계에 3마리 정도 있거든. 그중 한 마리가 우리나라 한국자연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 나중에 시간 되면 꼭 한번 가봐. 어린 개체라고 하는데 그래도 압도적인 크기야. 그럼 그렇게 큰 공룡이 현대에 다시 찾게 복원된 건가? 아니야. 사실 눈치챈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 영상은 공룡이 아닌 다른 동물이야. 저렇게 목이 긴 동물이 또 있어? 저 영상의 비밀은 바로 이 동물이야. 코아티라는 동물인데 우리나라 이름으론 긴 꼬리 미국 너구리부치라고 불려. 너구리같이 생겼어. 그런데 코아티는 긴 꼬리를 가진 특징이 있어. 저렇게 긴 꼬리를 바짝 들고 돌아다녀. 저 코아티 영상을 누군가 촬영한 뒤 되감기한 거야. 그러니까 꼭 브라키오사우루스 같이 보였던 거지. 꼬리가 길어서 브라키오 못 같잖아. 아이 뭐야, 제대로 속았네. 나도 처음에 보고 정말 놀랐어. 분명 브라키오사우루스 같긴 한데 왜 이렇게 작지? 또 자세히 보면 꼬리도 짧잖아. 절대 브라키오사우루스일 리가 없지. 그래도 잠깐 진짜 공룡인 줄 알고 설렜다 야. 근데 지금까지 다 진짜 공룡이 아니었잖아. 아직까지 살아있는 공룡은 정말 없어? 요즘 시대에 공룡이 살아있을 확률은 거의 없지. 그러나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지금도 공룡이 살 수 있는 곳이 하나 있긴 있어. 바로 바다야. 너 네스호 괴물 들어본 적 있어? 한때 영국 스코틀랜드 인버네스 인근에 있는 네스 호수에 괴물이 산다는 소문이 퍼졌어. 심지어 당시 사진도 같이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 그 모습이 공룡 플래시오사우루스와 매우 닮아 있었거든. 플래시오사우루스는 중생대 바다에서 살았던 공룡이야. 몸 길이는 최대 3.5m 정도야. 넓고 납작한 몸과 꼬리를 가졌어. 또 수영할 수 있는 다리 4개를 가지고 있었어.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긴 목이야. 멸종했어야 할 이 공룡이 호수에 등장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 그럼 실제로 그 네스호 공룡을 본 사람도 있어? 중세시대 목격담에 기록이 남아있어. 6세기에 스코틀랜드로 건너온 콜룸바 씨가 네스호를 지나다가 그곳 주민이 네시에게 공격당하고 있었대. 그래서 그는 네시를 공격했고 네시는 다시 호수로 사라졌대. 사실 목격담만으로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아.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도 네시의 발자국이나 사진, 동영상까지 이곳저곳에서 나오기 시작했어. 심지어 소리까지 들었던 사람도 많아. 그렇게 네스호 괴물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도 방영이 됐어. 영화까지도 나올 정도로 네스호 이야기는 유명해졌어. 오, 그럼 네스호 괴물을 정말 찾아낸 거야? 정말 많은 증거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조작된 것이었어. 실제 네스호 괴물을 찾지도 못했어. 또 전문가들은 그 정도 크기의 동물이 저 작은 호수에서 절대 살 수 없다고 했어. 그러나 2020년 9월 네스호에서 10m 길이의 생명체가 초음파에 찍혔어. 잊을만 하면 다시 무언가 나타나. 확실한 건 그 호수에 10m의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야. 과학자들은 그 호수가 파충류가 살기엔 너무 춥고 고대의 괴물이 살기엔 어려운 환경이라고 했어. 뭐 철갑상어나 큰 장어일 수 있다고는 말했어. 또 크기가 큰 환영동물일 거란 말도 많아. 지렁이 같은 애들 있잖아. 실제로 네스호 주변 숲에서 사는 환영동물들은 4m가 넘는 애들도 있대. 증거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호수라는 제약이 있어서 고대 공룡 같은 생물이 살 수가 없대. 그런데 만약 장소가 호수가 아니라 바다라면 어떨 것 같아? 바다라면 충분히 가능성 있지 않을까? 실제로 공룡만한 고래들도 많이 살고 있잖아. 맞아. 바다에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어. 실제로 지구의 생명체 80%는 모두 바다에 있다고 해. 육지에 있는 동물들도 워낙 다양해서 이름을 다 못 외우잖아. 그런데 그 동물들은 고작 20%밖에 안 돼. 지구의 4분의 3인 바다에는 우리가 모르는 생물들이 아직도 엄청 많아.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바다동물 뭐 있어? 뭐 범고래나 혹중고래? 흰수염고래 이런 애들 엄청 크잖아. 맞아.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대왕고래는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동물이야. 최대 몸 길이가 30m나 돼. 몸무게는 무려 199톤까지도 나가. 30m면 거의 버스 2대 길이야. 실제로 보면 공룡을 마주하는 느낌일 거야. 압도적인 크기에 저절로 겁먹게 돼.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인간이 아는 바다 생물은 바다 전체 생물들 중 1%밖에 되지 않아. 저렇게 큰 대왕고래도 1% 안에 속해 있는 거야. 그럼 인간들이 들어갈 수 없는 깊은 심해 속엔 대체 어떤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을까? 79% 동물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걸까? 지금의 기술력으로는 심해 속에 더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생물들이 있는지 아직 알 수 없는 거야. 우리가 아는 대왕고래만 해도 저 크기인데 저 바다 깊은 곳에는 정말 모사사우루스 같은 괴물들이 아직도 살아있지 않을까?
혹시 바다 엄청 깊은 곳에 막 아틀란티스 같이 사람들도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아쿠아맨 같은 영화에 나오잖아. 그건 너무 같다 야. 뭐 그것도 안 가봤으니까 100% 아니라고 못하겠네. 근데 아닐 확률이 높아 보였꿀. 바다 저 깊은 곳엔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을까요? 아는 사람들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쓰나미가 오기 전 해안가에선 산갈치의 사체가 종종 발견돼. 이건 큰 지진이 올 거라는 징조야. 오늘의 주인공은 산갈치야. 미친 저거 동물이 숲에서 잡기 개빡센 물고기잖아. 맞아. 좀 닥치고 일단 들어봐. 미친 거대한 생명체가 크레인에 걸려서 올라와. 최대 길이 11m까지 자라는 갈치구이, 아니 산갈치야. 현존하는 경골 어류 중 가장 긴 생물이야. 대만 앞바다에서 엄청난 크기의 산갈치가 헤엄치고 있어. 그런데 녀석의 몸에 동그란 구멍이 2개나 나 있어. 대체 저런 괴물 같은 물고기를 누가 공격한 걸까? 바로 쿠키커터 상어야. 건목 상어라고도 불려. 이 상어는 길이 50cm 내외로 굉장히 작거든? 그런데 식성이 엄청 강해. 저런 강력한 이빨로 먹이를 물어뜯어. 자신보다 덩치가 훨씬 큰 돌고래, 참치, 고래, 상갈치, 심지어 잠수함한테도 덤벼. 이 쿠키커터 상어는 먹이를 이빨로 문 뒤 혀를 뒤로 빼. 그럼 기압이 낮아져서 더 강력하게 붙게 되거든? 그 상태로 회전해버려. 그럼 결국 이렇게 동그랗게 살을 뜯어버려. 그래서 거대 물고기들한테서 이런 동그란 상처가 있는 거야. 이 영상 보면 돌고래도 동그랗게 파먹힌 흔적이 있어. 이것 때문에 물고기들도 상처를 받지만 어부들이 이 상어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해. 겨우 생선 잡아서 팔려고 했는데 이 한입충 상어가 한 입만 파먹어서 생선 가격이 떨어지거든. 특이한 사냥 방식 때문에 나름 유명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촬영된 영상이 많이 없어. 이렇게 심해엔 우리가 본 적도 없는 생물이 1000만에서 3000만 종 이상이 살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어.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인 마리아나 해구는 에베레스트 산을 통째로 삼켜도 남는 깊이야. 물의 압력이 매우 높고 깜깜한 극한의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보러 가보자. 2024년 1월 25일 커뮤니티 글에 댓글 달아주신 주드래곤님 지식 한 줄 감사합니다. 최근 충격적인 사진이 한 장 공개돼 심해에 이렇게 생긴 물고기가 발견됐어. 놀랍게도 이 사진은 합성이 아니라 진짜였어. 망원경 고기라는 심해어야. 최대 3000m 심해에 살아. 뭐야, 우리 집 강아지 엑스레이 사진인 줄 알았잖아. 좀 닥치고 들어봐. 몸 길이는 22cm로 작아. 이름처럼 망원경 같이 튀어나온 눈이 가장 큰 특징이야. 어두운 심해 속에서 빛을 더 확보하기 위해 이렇게 진화되었다고 해. 그래도 그렇지. 눈이 너무 크지 않아? 이건 심해에서 실제로 촬영된 망원경 물고기 2마리가 자는 영상이야. 카메라가 다가가자 순식간에 사라져버려. 만약 이런 모습으로 심해에서 만난다면 나는 바로 기절할지도 몰라. 근데 나만 저런 심해어들 보면 맛이 궁금한 거야? 쟤네들도 생선일 거 아니야? 야, 딱 봐도 너랑 나보다는 맛이 없을 것 같아. 실제로 집에서 편하게 에어프라이어로 튀겨 먹을 수 있는 지식 돈가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서 어떤 돈가스를 먹고 싶은지 꼭 알려주세요. 꿀꿀이들을 위해 꿀꿀이들이 원하는 돈가스로 준비해볼게요. 괴물같이 생긴 저 생물은 보빗웜이야. 왕털 개찌렁이라고 불려. 보빗웜의 정말 무서운 점은 남성의 그곳을 잘라버린다는 소문이 있다는 거야. 물론 근거 없는 말이겠지만 그만큼 굉장히 공격적인 생물이야. 바닷속 땅 밑에 몸을 숨기고 살거든. 저렇게 턱을 벌리고 있다가 근처에 뭔가 다가오면 바로 물어버려. 더 소름 돋는 건 겉으로 보기엔 작아 보이는 저 생물이 땅속엔 3m 이상의 길이의 몸을 숨기고 있다는 거야. 보빗웜이 입을 쩍 벌린 채로 먹이를 사냥하려 해. 그의 위에는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어. 바로 그 순간 보빗웜이 엄청난 속도로 물고기를 물어. 한번 보빗웜에게 잡히면 저렇게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 아무리 저렇게 큰 물고기라도 보빗웜에게 물리면 독에 감염되면서 땅속 깊숙이 들어간 뒤 영원히 나올 수 없어. 쟤는 진짜 못 먹을 것 같은데. 저거 악마가 만든 생물 아니야? 그래도 저 보빗웜이 개찌렁이라서 미끼로 쓰면 꽤 유용해. 그래도 꼭 심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얕은 바다에도 산다고 해. 혹시 바다에 가면 엄지발가락이 물리지 않게 조심해. 이 물고기는 자신만의 특별한 모습으로 진화했어.
저게 뭐야? 지금 물고기가 서 있는 거야? 놀랍게도 맞아. 저 물고기는 세발치야. 삼발이 고기라고도 불려. 이름 그대로 다리처럼 생긴 기다란 지느러미가 3개 달려있어. 깊고 어두운 바닷속에서 먹이를 사냥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새벽에 화장실 갈 때도 안 보이는데 사냥을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저 물고기는 긴 가슴 지느러미를 통해 물의 진동을 느껴. 그리고 먹이가 발견되면 저 지느러미로 먹이를 잡고 입으로 넣어. 이 물고기의 길이는 최대 45cm인데 지느러미의 길이는 보통 1m가 넘어. 심지어 저 긴 지느러미를 달고도 헤엄을 잘 칠 수 있어. 헤엄치다 저렇게 지느러미를 써서 먹잇감을 찾아. 더 놀라운 건 암컷과 수컷의 역할을 모두 할 수 있어. 그런데 짝을 만나지 못하잖아? 그럼 스스로 자가 번식을 해. 자웅동체거든. 여자친구가 없다면 자웅동체 하면 된다고. 천젠데. 넌 돈가스 아니 돼지라서 안 돼. 무언가 엄청난 속도로 카메라를 따라오고 있어. 그리고 강력한 주둥이로 카메라를 냅다 때려버려. 보트를 따라잡을 만큼 빠른 저 물고기는 바로 도세치야. 최대 몸길이 3.6m로 꽤 큰 크기야. 돈 모양으로 나 있는 등 지느러미와 날카롭게 뻗은 부리가 특징이야. 실제로 저 부리는 창처럼 찌를 것 같지만 물고기를 베어 먹는다고 해. 이 남자는 무언가를 잡기 위해 미끼를 던져. 그리고 빠른 속도로 이동해. 그 빠른 미끼를 물 수 있는 건 바로 이 도세치뿐이야. 굉장히 크고 멋지게 생겼어. 실제로 낚시할 땐 저 부리 때문에 상어보다 더 위험하다고 해. 거기다 속도가 워낙 빨라서 고래 사냥꾼 범고래조차 이 도세치를 사냥하긴 힘들어. 범고래도 못 잡으면 바다에선 그냥 사기 아니야? 누가 얘네를 잡아? 이 사진은 물고기 한 마리가 너무 큰 먹이를 먹어서 배가 찢어져 죽은 사진이야. 이 물고기의 이름은 키아스모돈, 블랙 스왈로워라고 불려. 검은 대식가라는 뜻이야. 평소에는 일반 물고기처럼 헤엄치며 다니거든? 그런데 무언가를 삼키면 그 모습이 달라져. 최대 길이 25cm인 이 물고기가 자신보다 훨씬 큰 물고기를 잡아먹거든. 자기보다 무려 10배 이상 무거운 먹이를 삼킬 수 있다고 해. 그러다 너무 무리하면 저렇게 배가 터지는 거야. 위의 신축성이 워낙 좋아서 저게 가능하다고 해. 저 물고기가 조금만 더 크면 우리 같은 돼지들까지도 한 입에 집어삼킬 수 있는 거야. 다 먹지도 못할 거 한 입에 집어삼키는 게 꼭 내 동생 같잖아. 1903년 이 생물을 처음 발견한 사람들은 이 생명체를 지옥에서 온 흡혈귀 오징어라고 불렀어. 심해 900m 지역에 사는 이 뱀파이어 문어는 흡혈 오징어라고 불려. 오징어와 문어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 큰 머리에 지느러미가 달려있어. 다리 사이사이엔 얇은 막이 있어. 이게 꼭 박쥐 날개처럼 생겨서 뱀파이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거야. 심지어 빨판이 갈고리처럼 날카롭게 생겼잖아. 한번 상상해봐. 너가 심해 깊은 곳에 빠졌는데 박쥐의 날개와 가시 박힌 다리를 가진 생명체가 푸른 눈을 밝히며 다가와. 너무 무섭게 생기지 않았어? 너무 무섭게 생겼잖아. 바로 회 떠서 먹어버리자. 정신 차려 돼지야. 다행히 저 흡혈 오징어는 별명만 그럴 뿐 사실 흡혈을 하지 않아. 생긴 것만 무섭게 생겼어. 저 무서운 빨판으로 직접 사냥하진 않아. 심해에 떠다니는 유기물과 동물의 사체를 먹고 살아. 실제로 이 영상은 과학자들이 흡혈 오징어를 실제로 만난 순간이야. 과학자들도 붉은 몸체를 보며 감탄하고 있어. 심해에 살기 때문에 만나기 힘든 존재거든. 그런데 그 순간 보여진 오징어의 속모습, 가시처럼 달린 촉수에 과학자들은 모두 탄성을 내뱉어. 상어도 잡아서 빨아먹을 것 같은 이 오징어는 사실 겁쟁이야. 위험을 느끼면 곧바로 자신의 모습을 숨겨버려. 이렇게 망토를 뒤집어 쓰듯이 몸 전체를 뒤집어. 이 기술의 이름은 파인애플 자세라고 불러. 확실히 이렇게 뒤집으니까 더 무섭게 생기긴 했다. 2014년 12월 19일 마리아나 해구 7012m 아래에서 충격적인 영상이 발견돼. 과학자들이 바닷속에 넣어둔 떡밥에 초거대 단강류가 촬영돼. 엽새우 같은 일반 단강류들은 보통 바다, 물가에 사는 20cm 내외의 아주 작은 녀석들이거든. 그런데 이때 촬영된 녀석들의 크기는 무려 34cm로 다른 단강류에 비해 20배 정도 큰 크기야. 이 거대 엽새우의 이름은 알리켈라 기간테아야. 이렇게 단강류 수천 마리를 통에 담을 수 있어. 그러나 마리아나 해구에서 발견된 녀석들은 이만한 거지.
심해에서 몸집이 커진다는 심해 거대화의 사례 중 하나야. 이 녀석들은 깊은 바다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건 다 주워 먹는다고 해. 랍스터 생각나서 군침이 싹 도노. 굳이 다 먹어보려는 인간, 아니 돼지. 뭐 실제로 먹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 혹시 먹을 생각이 있는 꿀꿀이들은 버터를 많이 넣어서 구워야 한대요. 이게 좀 뻑뻑하다고 하더라. 2013년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동물로 선정된 이 물고기는 블로브피쉬야. 너무 못생기지 않았어? 뭐야, 너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뭐래 돼지야.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블로피쉬는 사실 못생기지 않았어. 너보다 훨씬 나을걸? 수심 깊은 곳에 적응해야 하는 블로피쉬는 몸에 뼈가 없이 젤리처럼 진화했어. 굉장히 물컹물컹해서 높은 수압을 견뎌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수압을 뚫고 수면 위로 올라오면 말랑한 몸이 저렇게 퉁퉁 불어버리게 돼. 형태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 블루피쉬는 얼마나 억울하겠어. 심해 속에선 원빈인데 나오니까 세상에서 가장 못생겼다는 말을 듣고 있잖아. 이 모습이 블루피쉬의 원래 모습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블루피쉬를 절대 못생겼다고 놀리지 마. 불쌍한 녀석이야. 아니 내가 진짜 왕년에는 잘생겼다고 임마. 2013년 11월 12일 인도양 수심 1143m에 놀라운 장면이 촬영돼. 원격 조종 로봇이 심해를 탐구 중이었어. 그런데 그때 어딘가 이상한 문양의 물체가 떠다녀. 카메라로 좀 더 확대했어. 처음 보는 생물에 모두 놀라고 있던 그때 생물이 갑자기 변신을 하는 것처럼 보여. 하나의 구 모양으로 줄어든 뒤 반짝이는 빛을 내는 우주선 모양으로 바뀌었어. 와, 미친 저건 진짜 외계인 아니야? 어떻게 빛이 나는 거야? 닥쳐봐 돼지야. 저 생물은 그렇게 한참 동안 카메라 앞에서 헤엄치다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흩어지며 사라져. 사람들은 정말 외계인 로봇이 아니냐며 화제가 됐었어. 그러나 전문가들이 말하길 저건 빛 해파리의 일종이라고 추측했어. 실제로 감투빛 해파리나 핏빛 빛 해파리는 저렇게 빛을 반사할 수 있어. 8개의 질판열로 몸을 움직이는데 이 질판열이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무지개색으로 빛나 보이는 거야. 이 영상은 2020년 실제로 몬트레이 베이 수족관 연구소에서 촬영한 핏빛 빛 해파리의 모습이야. 빛을 반사시키는 과정에서 꼭 우주선 같은 느낌을 줘. 그렇게 보면 이 영상에 나온 생물도 빛 해파리의 종류 같은데 검은색인 게 조금 특이하네. 검은색 색소를 지닌 돌연변이거나 밝은 빛 때문에 검은색으로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 외계인이 저렇게 물속에 숨어 있는데 다들 왜 하늘 위에서 찾고 있는 거야? 아니 저거 외계인 아니라고. 이 영상 한번 봐봐. 2018년 1월 1일 연구원들은 또 다른 놀라운 장면을 포착해 수심 1225m에 불꽃놀이가 밝게 빛나고 있는 거야. 연구원들은 가까이 다가가서 그 정체를 관찰해. 어딘가 해파리같이 생겼는데 촉수가 엄청 많아. 그런데 그 촉수 끝이 전부 밝게 빛나고 있어. 머리 부분도 투명하고 빛이 나. 멀리서 보면 마치 바닷속에서 불꽃놀이가 터지는 모습이야. 이 해파리는 불꽃놀이 해파리라고 불려. 알고 보니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다고 해. 불빛이 있으면 빛을 반사해서 저렇게 화려한 색이 되는 거야. 이처럼 세상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생물들이 존재해.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면 그 안엔 어떤 생물들이 있을지 궁금하지 않아? 오늘 저희들이 했던 얘기 어떠셨나요? 저희가 구독자 꿀꿀이들을 위해 깊은 바닷속에 사는 심해 생물들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저는 꿀꿀이들과 함께 지식 도서관을 만들고 싶어요. 지식이 부족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꿀꿀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 싶어요. 같이 도서관 만들어주실 꿀꿀이들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얘기가 꿀꿀이들 지식에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도서관을 만드는 그날까지 꼭 같이 해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 있는 투표하고 맛있는 지식 돈가스 함께 만들어요. 도서관 지하에서는 지식 돈가스를 무료로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꿀.